주말 오후 민혁 씨 커플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루 더 있다 가면 좋은데 오빠가 바빠서 미안해. 괜찮아 오빠. 이번 여행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또 오자. 자, 가자. 만난 지 1년이 된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요. 이번 생일은 오빠 덕분에 정말 특별하게 보냈다. 정말 고마워 오빠. 진짜 고마우면 여기 뽀뽀. 오호, 운전 중에 뭐 하는 겁니까? 두 사람 그러다 큰일 나요. 아이고, 세상에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민혁 씨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네요. 아, 다행히 민혁 씨가 크게 다치진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영수야 정신 차려봐. 영수야 정신 차려봐. 저런 영서 씨의 상태가 꽤 심각해 보입니다. 재빨리 휴대전화를 집어든 민혁 씨, 119에 도움을 요청할 모양인데요. 여보세요? 나 사고 났어. 아니, 민혁 씨 지금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거죠? 알았어. 전화를 끊자마자 민혁 씨가 영서 씨를 얻고 어두운 시골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잠시 후 민혁 씨가 주위를 살피는가 싶더니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에 영서 씨를 내려놓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 왜 이러는 걸까요? 좀 타자. 미안해. 아니, 민혁 씨, 영서 씨를 두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시 한참을 달려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민혁 씨. 또다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네요. 여보세요. 제가 사고가 났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아니, 이제야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 겁니까?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여자친구를 외딴 곳에 버려둔 남자. 대체 그에겐 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여자친구를 버려두고 민혁 씨 홀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엑스레이 찍으셔야 하니까 잠시 대기하실게요. 정밀 검사를 위해 잠시 기다려달라는 간호사의 주문. 그런데 민혁 씨가 주위를 살피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그 길로 공중전화 부스로 향한 민혁 씨. 휴대전화를 내려놓더니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대체 어디에 전화를 거는 걸까요? 예, 여보세요? 예, 119죠? 저기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길에 여자가 쓰러져 있는 거 봐서요. 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예, 거기가 어디냐면요. 아니, 민혁 씨, 영서 씨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올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목격자 행사를 하며 119에 신고를 하는 거죠? 잠시 후 왔어? 병원에서 뭐래? 괜찮대? 괜찮대. 뭐 다른 문제 있는 거 아니지? 그럼 가자. 뭔가 석연치 않은 두 사람의 대화. 대체 이 여성의 정체는 뭘까요? 몇 가지 검사를 마친 후 민혁 씨는 입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실을 찾아온 또 다른 손님이 있었는데요. 자기야. 괜찮은 거야? 자기 왔어?
뭐랍시오? 애인이 또 있는 겁니까? 민혁 씨 여자 관계가 정말 복잡한 남자인데요. 근데 무슨 일 같아요? 사촌 동생이 와서. 아가씨 오셨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아, 이분은 사촌 동생이었군요. 아버님이 많이 놀라셨어. 지금 잠깐 나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오셨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빠 나 내일 출근하려면 지금 좀 가봐야겠다. 언니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아가씨 조심히 가. 아버님 금방 오실 텐데 인사하고 가시지. 됐어. 신경 쓰지 마. 주란 씨가 급히 자리를 뜬 후 아버지 성만 씨가 도착했습니다. 넌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님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잖아요. 이런 큰일을 앞에 두고 아이고. 민혁 씨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까? 예비 신랑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다니 이거 민혁 씨 참 뻔뻔합니다. 일주일 후 민혁 씨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길. 며칠 쉬었으니까 회사 파악 철저히 하고 똑똑해라. 예,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교통사고에 얽힌 민혁 씨의 비밀은 그렇게 묻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 사람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민혁 씨? 예,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차영서 씨 아시죠? 글쎄요. 차영서 씨가 사망했습니다. 김민혁 씨를 차영서 씨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용의자라니요? 아닙니다. 형사님, 아니 뭔가 오해했습니다. 저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영서 씨가 결국 사망한 모양입니다.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민혁 씨. 사고 현장에서 같이 발견되면 영서랑 제 사이가 밝혀질까봐 그래서 그리로 옮겼던 겁니다. 전 정말 영서가 그렇게 많이 다친지 몰랐어요. 그리고 바로 119에 신고도 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이놈아, 네가 결혼을 앞두고 딴 여자를 만나? 자식. 삼아. 진정하세요. 내 이 자식을 그냥 예. 민혁 씨, 우리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요. 아버님. 민혁 씨의 자백에 충격을 받은 경은 씨는 결국 파혼을 결심합니다. 영서가 그렇게 죽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영서야 미안해. 씨는 여자친구 씨가 걱정이 돼 119의 위치를 알리는 등 직접 신고를 해서 그녀가 구조되도록 했고, 또한 병원으로 옮겨져 잘 치료받고 있는 줄 알았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결국 살인 용의자로 체포가 됐었던 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약혼 여인 씨와도 파혼을 하게 됩니다. 3년 후 복역을 마친 민혁 씨가 교도소를 나서는 길.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인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혼을 선언했던 경은 씨가 마중을 나온 건데요. 경원이가 여기를 네 대신 내가 세아기한테 싹싹 빌었다. 아니 아버지께서 왜요? 망할 자식. 사나이면은 제 핏줄을 찾아야지 인마. 핏줄이라뇨. 그게 무슨... 인사해. 민혁 씨 아들이야. 놀랍게도 경은 씨는 민혁 씨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로선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인데요. 아니
왜 여태 얘기 안 했어? 헤어지고 나서 임신한 걸 알았어. 나 혼자 키우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매일 찾아오셔서. 우리 집 장손 아니냐? 세영이가 큰맘 먹은 거니까 민혁이 너 평생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면서 똑바로 잘해. 가자. 그런데 그때 누군가 이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뭐 하는 거야? 아저씨 오셨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민혁 씨의 사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아왔던 사촌 동생 주란 씨였는데요. 그런데 왜 주란 씨는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일인지 민혁 씨에게 단단히 화가 난 주란 씨.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비밀이 있는 듯합니다.